일반인분들이 가장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가 높다고 너무나 걱정하시고 지방을 안 먹어야 돼, 콜레스테롤 안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일단 이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자체만으로는 우리 몸에 큰 메시지를 주지는 못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세세한 비밀을 함께 반영을 해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보단 총 콜레스테롤 안에 있는 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연구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고 알게 된 지 20년도 채 안 되거든요. 고혈압이 몸에 안 좋은지 알게 된 것도 30년도 안 됩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현재 대중적인 검사상 저밀도 지단백, 고밀도 지단백, 중성지방의 합산이거든요. 근데 저밀도 지단백을 2개 혹은 3개로 나눠서 검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중성지방 자체도 따로 분류를 정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아포 지단백이 따로 있거든요. 아포 지단백. 그거의 비율이 더 중요하다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검사 종류 자체가 이견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말들이 좀 많고서 이해하기 좀 복잡한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혈액 검사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의 결과로 뭔가 큰일이 났다라는 식으로 오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내 혈액 검사 결과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좀 침착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한두 분의 믿을 수 있는 주치의 선생님과 꾸준하게 상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 관심을 받고 있는 콜레스테롤 결과 해석법은요, 총 콜레스테롤 대비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HDL, 고밀도 지단백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이고 내 좋은 콜레스테롤이 50이었단 말이죠. 그럼 몇 배 차이죠? 4배죠, 4배. 4배면 좋다. 근데 총 콜레스테롤이 300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똑같이 50이에요. 좋은 콜레스테롤 똑같이 50인데 아까랑 비율이 다르죠. 이거는 6배 차이 나죠. 5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총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과는 고밀도 지단백의 분유를 보는 그런 연구도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일반인 분들한테는 더 이해하기 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요, 이거는 논문이나 의사들끼리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아포B하고 아포A1 단백이 있어요. 얘네들도 지단백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저밀도 지단백의 재료가 돼요.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구성 요소라서 이 2가지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가지고 아포B와 아포A1의 비율 자체로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예측 인자가 된다라는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DL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는 가장 강력한 약제가 바로 스타틴, 고지혈증약이거든요. 스타틴이라고 하는 고지혈증약이 LDL도 떨어뜨리지만 HDL, 좋은 콜레스테롤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약을 조절하고 약의 용량이나 약의 종류를 바꿀 때 타겟팅이 되는 그 혈액 검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건 치료에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면이라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얘기긴 합니다. 이 HDL을 올리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지방간이 해소가 되면요, HDL 수치가 올라간다는 연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을 좀 빼면 특히 HDL이 좀 올라간다는 긍정적인 희망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방간 자체가 콜레스테롤 합성의 저하의 원인이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 합성이 안 된단 말이죠. 지방간 자체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간은요, 살을 꼭 안 빼도 좋아집니다. 어떻게 좋아질 수 있냐면 혹시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한 달만 좀 끊어보세요. 그럼 지방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당 중독, 탄수화물 중독 있는 분들 있잖아요. 한 달만 밀가루 한번 끊어보세요. 혹은 설탕 한번 끊어보세요. 그러면 짜증은 나고 스트레스는 받고 인생은 피곤하겠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꽤 좋아져요. 좋아진 수치가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슬금슬금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금식으로 얘를 또 올려놔요. 우리 몸이 재밌는 게 뭐냐면 금식 기간이 인간이 굉장히 깁니다. 사자도 한 번 먹으면 이틀 굶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물만 먹어도 2주 버텨요. 하지만 사자 한 2주만 굶겨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육사 그냥 그날 저녁 밥상 될 거래요. 인간의 진화론적 방향 자체가 음식의 저장, 이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현대사회를 산다고 해서 유전자를 바꿀 수 없으니 그 2가지를 지켜야 돼요. 이동, 움직여야 됩니다.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의 저장, 자주 먹으면 안 되고 이 2가지만 지키면 건강하게 유전자의 방향성에 맞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로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주일에 하루는 24시간 금식을 하거든요. 24시간 금식이 심리적인 좀 장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하루 금식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왜 힘드냐면 배가 고파서 힘든 게 아니에요, 실은. 심리적으로 안 먹으면 내가 힘들 것 같다, 내가 배가 고플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좀 해보면 24시간 금식도 할 법합니다. 자기가 금식을 못 견딘다 하는 분들은 실은 가짜 식욕, 가짜 허기인 경우가 많으니까 마음을 한번 좀 다스려 보되 그거 좋아요. 브로콜리 테스트. 나 지금 브로콜리라도 먹을래? 그러면 진짜 식욕이고요. 브로콜리는 먹고 싶지 않은데 그럼 가짜 식욕이래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한 16시간 정도의 금식을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보는 게 그 건강한 그 생활 습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콜레스테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2020년대 이후로는 총 콜레스테롤과 이 좋은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려면 물론 대표적인 스타틴 같은 약물도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요.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이제 간헐적인 금식으로 몸의 대사를 특히 간의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면 이 좋은 콜레스테롤의 합성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 특히 충분한 금식 시간을 가지는 간헐적인 단식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